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해 시작과 함께 뉴욕, 뉴저지 일원에 추위가 급습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지방의 차가운 기단의 영향으로 4일 뉴욕시와 뉴저지 일원 최저 기온은 화씨 17도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0도에 그치면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기온에 바람도 최대 시속 20마일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화씨 4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위는 5일인 내일도 밤 최저 기온이 화씨 27도까지 떨어지며 이어지겠습니다. 모레인 6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9일과 10일 비가 온 뒤에 12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새해 첫눈까지 내리면서 추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해 겨울 1,500여 명의 홈리스가 동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모든 홈리스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 조치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며 강제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모든 노숙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서는 추운 거리에서 자다 사망하는 홈리스가 한 해 1,500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행정명령이 추위로 인한 홈리스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렌 힌턴 빌드 블라지오 시장 대변인은 이 명령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하면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의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모든 노숙자 개개인을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수용시설로 옮기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이 아닌 주 특별법을 제정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딱똑딱. 벌써 이 지구상에는 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1초마다 약 4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매 8초마다 1명씩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새해 인구 전망치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미국의 전체 인구는 3억 2,276만 2,018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록됐던 3억 2,028만 9,273명과 비교하면 247만 2,745명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체 인구는 0.77% 증가한 셈입니다. 또 지난 2010년 4월 1일 기준 센서스 인구 조사 때와 비교할 때는 1,401만 6,480명, 4.54%가 증가했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매 8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1명씩 태어나고 매 10초마다 1명씩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 인구는 매 29초마다 1명꼴로 2015년에 매 33초마다 1명꼴 증가보다 이민자 인구 유입세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1월 1일 0시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총 72억 9,588만 9,256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791만 8,825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 1초마다 4.3명이 새로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한다는 분석입니다. 뉴요커들의 가장 큰 불만 무엇일까요? 겨울이다 보니 난방과 온수 문제가 가장 많은 불만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역시 소음이었습니다.
뉴욕시 정부 공식 민원조나 311에 접수된 지난 한 해 민원 통계 가운데는 난방과 온수 문제가 총 22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세입자를 둔 건물주는 365일 동안 모든 세입자에게 온수를 제공해야 하고 온수의 온도는 최저 화씨 12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난방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제공돼야 하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밑으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는 최저 6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실내 온도를 최저 55도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민원은 소음으로 총 17만 9,300여 건이 접수됐고 이 중 6만 9,700여 건은 주택에서 벌어지는 파티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문제는 2014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파톨 문제가 12만 4,700여 건, 노숙자 문제가 11,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민의 좁은 문이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취업이민 현대화 방안을 시행하기 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방안을 보면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 새 직장으로 옮겨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때 기존 우선 일자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H-1B와 L-1, O-1 소지자들 가운데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경우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 일자에 들지 못하더라도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현대화 방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안을 작성하고 또 60일간의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이민 100년을 넘긴 한인들의 교육이나 경제 등 생활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들의 소득 수준이 미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광대 장선미 교수는 전남대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인 디아스포라 연구 12호로에 미국 내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을 실었습니다. 장 교수는 논문에서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이민 100년을 넘긴 한인들의 경제적 성과를 진단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재미 한인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5만 1,4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인 5만 1,222달러보다 200달러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소득도 2만 7,634달러로 집계돼 전체 평균 2만 6,94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 평균 2만 9,841달러보다는 낮았습니다. 아시안 가운데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이 3만 9,321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가 3만 8,128달러, 중국 3만 2,039달러, 필리핀 2만 9,223달러로 한인보다 높았습니다. 내가 어려우니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계속되는 불경기에도 이웃사랑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와 뉴저지 한인교회의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달 24일 공식 마감됐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2014년 16,500달러보다 6,000달러가량 늘어난 22,2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도 2014년 22,200달러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늘어난 43,700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의 이상정 사관은 기존의 플러싱 일대에만 국한돼 있었던 자선
자선 냄비 모금 지역을 베이사이드 일대까지 확대하고 자선 냄비 숫자와 모금 시간을 늘린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서민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원 한인, 타인종 주민들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뉴저지 한인교회의 문형기 사관도 연말을 앞두고 자선 냄비 봉사자들을 대폭 늘리고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월마트나 놀스트롬 백화점 등을 새로 개척해 모금을 한 덕분에 당초 모금액 3만 5천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워볼이 당첨자를 내지 못하면서 상금이 4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평소 로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로또 열풍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파워볼 로또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6일 밤 11시 실시되는 잭팟 상금은 역대 6번째로 많은 4억 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에는 무려 2억 4,48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잭팟 상금이 껑충 뛰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뉴욕, 뉴저지 각 복권 판매상에는 복권을 찾는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당첨 금액이 뛰면서 새해부터 로또를 구입하는 손님이 평소보다 4-5배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맨해튼으로 직장을 다니는 한인 주민은 평소에는 복권을 거의 사지 않는데 이번에는 $20를 투자해 파워볼 로또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복권 사상 최고의 당첨금은 2012년 3월 메가 밀리언 복권에서 작성된 6억 5,600만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지난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설 곳은 이곳에도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의 한 도로변. 몇 미터 간격으로 짧은 치마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손짓을 하고 운전자와 얘기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뛰어가더니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성들이 있던 자리에는 의자와 신발만 덩그러니 남았고 가방 안에선 피임 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 차를 타고 가는 남성들을 불러낸 뒤 도로 옆 풀밭에 매트리스 한 장을 깔고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난민 여성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n vi è appunto una donna nigeriana che per quanto riguarda questa indagine che viene contattata in modo diciamo così estemporaneo qui quando giungono in Italia.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유럽행을 택했다가 성노예로 전락했습니다. Any girls that you hear they say they want to take you to go do cleaning or anything, don't go. It's all traffic and you're going to suffer. 범죄 조직들은 난민 여성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유럽행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안긴 뒤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에 동원했습니다. Okay, there's no problem if I can pay this 50,000 euro and I can help my family. 범죄 조직들은 특히 아프리카 미신을 악용해 돈을 갚지 않고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몹쓸 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난민 여성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promise to pay, so I can't run away. I have to finish it. 이 같은 인신매매 조직이 번창하면서 지난 10년간 이탈리아로 온 나이지리아 난민 여성 가운데 무려 40%가 성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transnational networks of human trafficking that are exploiting such women. We know this is quite a chronic problem, very difficult to be tackled. 올 한 해 유럽행 난민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성매매에 덫에 걸린 난민 여성들에게 유럽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30일 업스테이트 러체스터의 한 바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남성 임마누엘 러츠맨을 체포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러츠맨은 이슬람 국가로부터 뉴 이얼스 이브 테러를 성공시키면 IS에 합류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테러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츠맨은 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시쯤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 링우드 타운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진도가 약한 데다 새벽에 발생해 대다수 주민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진도 2.1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은 북부 뉴저지 타운들을 거쳐 뉴욕주와의 경계를 넘어 라클랜드 카운티까지 충격이 전해지면서 40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평균 2-3년 만에 한 차례씩 미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뉴저지에서는 같은 날 동시에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위는 일본 전쟁 범죄를 알리는 뉴욕 시민들 주최로 LA, 애틀랜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 한인들과 연대 동시에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편한 곳에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대동연애정과 포레버 투게더가 실시한 경품 이벤트에 24커플이 당첨됐습니다. $10,000 현금이 주어지는 1등에는 이주현, 유희선 씨 커플이 뽑혔습니다. 2등에는 지미킴, 에밀리킴 커플에게 $5,000, 3등에는 고연호, 곽신영 커플에게 $3,000가 지급됐습니다. 4등은 $2,500의 가족사진 촬영권 등이 주어지며 8등까지 푸짐한 상품이 증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추운 날씨이지만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리면서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오후에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